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최근에 일이 좀 바쁘기도 했고, 한 두 개 정도는 영상을 좀 큰 틀을 잡아놨었는데, 크게 변동사항도 없는데 올리는 건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또 해서 딱히 올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제가 계속 작년 말부터 고민을 했던 현대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따로 자료를 만들진 않았고요. 그냥 블로그에 한번 쓱 글을 적으면서 한번 같이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거 최근에 매크로가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은 한 해 만에 금리 인상 무조건 하겠죠. 5번 하는지 7번 하는지 그게 문제지만, 그리고 수급 고잉인 거 이런 것보다도 저는 개별 기업을 주로 보기 때문에 현대차를 어떻게 할까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 모비스 다 지지라인이 붕괴됐지만 저희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였고, 작년 말부터 기아로 많이 옮기긴 했지만 지지라인이 붕괴된 것뿐만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 제가 이걸 투자할 때 얘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얘가 성장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이걸 투자하면서 투자 포인트 정리했던 겁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점유율 등이 상승하고 이게 유지 가능한가, 이런 거 오케이 되는 거고,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업, 그리고 포타 및 자율주행이 핵심이다. 얘가 올라가야 지금 한 멀티플 7, 8배인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즉 전기차 성장성과 고가 모델 비중 확대, 포타 자율주행 이런 거 소프트웨어 완성도에 따라서 현대차는 점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 사실 반도체 쇼티지로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 제네시스 비중 확대, 포타 및 자율주행, 라인업도 괜찮고 제네시스 비중도 괜찮은데 이 자율주행 쪽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차별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차별화가 나와야 멀티플이니 재평가 이런 게 가능한 건데, 단순히 돈 잘 버는 자동차 회사면 멀티플 재평가 안 나올 거고요. 전기차 회사고 수소차 갈 거고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매출이 난다면 얘는 기존에 봤던 거와 좀 다른 의미로 멀티플을 받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차, 기아를 투자했던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타사의 차별화가 작년엔 좀 약간 선두권이었는데 점점점 평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차라리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컨센서스가 작년부터 꾸준합니다. 기아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현대차는 그냥 쭉 보합입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반도체 쇼티지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 줄이고 현대차도 줄이고 기아를 좀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현대차는 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세 개를 다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저 같은 경우 약간의 분산이었습니다. 자동차 주에 한 25%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좀 많이 올리고 내릴까, 하나만 많이 넣기에는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약간 분산 투자해 놓은 거고요. 현재로서는 기아가 숫자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고요. 지금 많이 지지선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기아가 좀 괜찮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매출과 영업이익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고 플러스 알파를 보여준다면 그냥 물리더라도 이런 기업에 물리자. 근데 자율주행, 포타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CEO 인베스터 데이까지 기다렸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오늘 기준으로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아직 차별화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오히려 타사가 더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어났죠. CEO 인베스터 데이.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전기차는 기존에 25년까지 56만 대였는데 26년 84만 대, 30년 187만 대, 라인업은 17종까지. 그리고 22년 말부터 GV70 EV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사실 이것도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거,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이런 추가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6년 기존에 58만 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였죠. 26년 81만 대, 30년 120만 대, 총 라인업 14종. 그리고 라인업도 차라리 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에 21년 작년 기준에 현대차 마진율은 5.7%입니다. 근데 25년에 8%, 30년 10%. 그리고 누적으로 95.5조 투자하겠다. 2030년까지. 뭐 이 중에 뭐 캐펙스 투자가 46조, 뭐 전동차 부분이 한 19.5조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8.3%까지 올리고 영업이익 10조 하겠다. 작년에 한 5조 정도 했습니다. 한 2배 올리겠다는 거죠. 현재 뭐 30조 대에는 시총을 100조까지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사실 이 수익성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기아차나 현대차가 돈을 잘 벌긴 하고 앞으로 잘 벌겠지만 이 10%를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한 5%에서 7%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지만 이 이상에 되는 거는 뭔가 다른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뭘로 보여줄 건지. 현대차가 말한 건 이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22년 말 이후에 모두 OTA를 업데이트 적용할 거고, 그리고 22년에 고속도로 자율주행, 23년에 로보택시, 그리고 23년에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매출을 한 30% 달성하겠다. 사실 이쪽은 하드웨어 난리 마진율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애플이 잘 나간 이유도, 애플이나 테슬라가 잘 나간 이유가 하드웨어를 잘 파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땅짚고 헤엄치는 거라서 뭐 100조 매출을 올리면 그 중에 50% 이상을 영업이익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올라가는 건 무조건 필요하고요. 현대차도 무조건 이쪽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발표한 게 이렇게 했습니다. 25년까지는 올 커넥티드 카 구현할 거고 전부 다. 그리고 모빌리티 부분, 그러니까 운송, 로보라이드, 로보셔틀, 물류, 차량 구독 서비스 이런 걸로 매출 올릴 거고,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컨텐츠나 편의, EV 충전, 원격 관리 이런 거나 데이터 비즈니스, 보험 리스인데 이거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약간 뭐 저쪽으로 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23년 매출 30%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물음표인 거죠. 이걸 가장 원하고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는 올인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자율주행이니 로보셔틀이니 자율주차니 통합제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뭐 통합 제어기는 하겠죠. 어떻게든 할 건데 이 자율주행 부분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작년까지는 뭐 모셔널 이쪽으로 해서 좀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오히려 뭐 GM이나 폭스바겐, 그러니까 테슬라는 압도적 넘사벽이고요. GM이나 폭스바겐, 심지어 포드한테까지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 쪽, 그러니까 차별화는 분명히 EV 쪽과 수소차, UAM이나 뭐 로봇 이쪽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1순위가 얘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어제 나온 리포트입니다. GM은 EV 투자를 25년까지 355억 달러 할 건데 현대차는 30년까지 19.4조 투자하겠다. 즉 EV 분야에서 2030년까지 한 8, 9년이죠. 한 20조 투자할 건데 현대차는 뭐 기아 투자하면 25조, 30조 정도 되겠죠. GM은 25년까지 42조, 폭스바겐이 25년까지 45조.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 건 맞습니다. GM이나 폭스바겐은 현대차보다는 한 두 등급 정도 위입니다. 한 등급, 현대 기아 합치면 한 두 등급 되고요. 한 등급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얘네를 제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처럼 치고 나갈 거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삼성처럼 될 수 있는 게 GM이냐, 폭스바겐이냐, 현대 기아냐, 그리고 중국 쪽에 몇 개, 이렇게 될 거라, 재편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쪽을 너무 보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총 투자 금액은 30년까지 한 95조 정도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캐펙스가 46조, 신사업에 12조, 뭐 전동화 부분에 한 19.4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사이즈가 작은 것 같고, 물론 금액이 늘어난다고 더 크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은 확실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몇 개는 죽을 거고요. 그러니까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듯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자율주행 되는 쪽 그리고 안 되는 쪽은 점점 경쟁을 잃어가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B2C가 메인이 아니라 B2B, B2G가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단 영업이익은 뭐 2019년부터 2020년, 21년, 22년, 23년 쭉 보면 쭉 상승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매출액도 상승할 거고요. 영업이익도 상승할 거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재재 값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그거를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건 뭐 당분간 돈 잘 벌 거고 매출도 괜찮다고 봅니다.
반도체 쇼티지도 계속 일어날 것 같지만 뭐 이번 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내년만 돼도 풀리겠죠. 풀려야 하고요. 내년까지 못 풀면 아마 현대차 쪽은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매출 및 영업이익, 이건 뭐 반도체 쇼티지 등에 의해서 단기적인 충격은 좀 있겠지만 계속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지금 EPS가 21,000원 정도 하니까요. 22년 예상 EPS가 한 17만원 하면 한 8배 좀 안 됩니다.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8배가 11배, 12배가 되려면 플러스 알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아이오닉 시리즈, 뭐 아이오닉 5, 6도 있지만 특히 뭐 내년, 내후년에 나올 아이오닉 7, SUV죠. 이거 나올 때 아마 한 번 정도 큰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잘 나가고 있고, 뭐 팰리세이드, 뭐 라인업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삽질만 안 한다면 당분간은 이 라인업 기반으로 중국 100원 다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싼 구간이긴 하지만 장기를 끌고 가기에는 이 트리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있지만 GM, 폭스바겐, 뭐 포드, 얘네도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정도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현대차 좋네 라고 판단한 건 eGMP 먼저 시작했고요. 플랫폼을 자율주행도 모셔널과 조인트 벤처 만들면서 얘도 괜찮네. 자율주행 레벨 2, 레벨 3, 레벨 4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점점 남들보다 좀 빠르게 치고 나가서 얘가 선두권에 있다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속도 탄력을 못 붙이면서 평범해지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돈을 버는 자동차 회사 투자라면 그냥 현재 기아가 훨씬 더 멀티플도 싸고요.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PBV 등 뭐 앞으로 계획도 현대차보다 좋아 보입니다. 물론 아이오닉 7은 현대차가 좀 좋을 것 같지만요. 그래서 오늘 기준 결론으로 제가 뭐 오늘 되게 짧게 하는데요. 필요한 건 이겁니다. 자율주행 쪽에 어떻게든 소프트웨어 매출이 나올 수 있겠네 라는 시그널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FSD처럼 얘네 자율주행이나 포타,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대차가 점점 소프트웨어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점점 그쪽 비중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현대 오토 웨어를 투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리포트도 꽤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현대차 자체에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든 시장에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22년 말부터 전부 다 신차들은 다 넣겠다. 23년에 뭐 로보택시 하겠다. 등등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처럼. 하지만 이 계획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늦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B2C가 아니라 B2B나 B2G가 되려면 얘네들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공장 투자해야 될 겁니다. 지금 노조 때문인지 내부적 뭐 이슈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미국에 더 투자해서 그쪽에서 생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오닉 7 같은 거 전략 모델들이 현지 출시가 돼야 현대차는 앞으로도 더 계속 쭉 상승하겠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주식시장 같이 멈춰야 되고요. 꾸준하게 상승해야 하고 폭발적인 상승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꾸준히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17만원대 좀 지지부진한데 이 구간은 뭐 팔 구간은 분명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기로 가기엔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인베스터 데이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이걸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현대차는 지금 팔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30% 정도 스윙 투자 단기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만원대 초반, 20만원대 초중반 오면 정리하고 그 뒤에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아는 냅두고 현대차는 좀 정리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27만원, 28만원, 뭐 30만원 이상 뚫고 가려면 뭔가 트리거가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제가 뭐 주력을 밀고 있는 것 SK도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걱정 안 하고 역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대 샀던 거 지금 23만원에 다시 팔아서 조금 현금화 해놨고요. 기존에 있던 건 냅두고 너무 싸 보일 때 좀 사놨던 거 그냥
20만 원대 샀던 거 좀 23만 원대 팔아놓고 또 현금화 시켜놓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쪽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고 아마 이번 주부터는 매주 최소 한 개씩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이젠 기업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 현대차도 이렇게 큰 맥락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뭐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원자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고 되게 뭐 길게 쓸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뭐 원자재가 아무리 올라서 마진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이번 년이 8주가 아니고 7주가 된다고 해도 현대차가 이게 안 나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떨어지면 뭐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 잠깐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를 접어야 되네, 그건 아니지만 이런 게 없다면 저는 현대차는 스윙 정도로 냅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이건 뭐 매우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기아는 홀딩 또는 추가, 추매. 현대는 이 상태라면 저는 조금 더 올라가면 일부 더 정리하면서 좀 점점 비중을 내릴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다른 이슈가 생겨서 뭐 다른 트리거 나온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3월 5일이네요. 오늘 기준으로는 저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가 예상대로 안 됐고,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비중 축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짧게 했고요. 뭐 다른 때와 달리 뭐 그냥 간단히 블로그에 글 쓱 적어놓고 쭉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유튜브에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크게 바뀐 게 없어서 혹시나 뭐 조언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